네, 오늘부터는 이제 주식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주식을 한지 제가 29살 때부터인가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 나이가 40살이니까 한 11년 차 되나 보네요. 근데 작년부터는 제가 주식을 거의 안 했어요. 작년 한 3, 4월 이후부터 뭐 돈도 별로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 시기가 주식할 만한 시기가 또 아니라고도 판단을 했었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거의 작년 3, 4월 이후로는 안 했었고, 작년 한 10월, 11월쯤부터 작년이란 이제 2017년도를 말하는 거죠. 오늘이 2018년, 오늘 며칠이지? 2018년, 며칠입니까, 오늘? 예. 2018년 3월 28일이니까요. 예. 작년 한 10월 달쯤에 예,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 쭉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봤었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물 매매는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도 실물 매매는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네. 주식이라고 한다면, 예, 일단 저축할 자금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은행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량하다고 보는, 전망이 좋다고 보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묵혀둘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주식을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돈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경기가 별로 안 좋았고, 뭐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단 잠깐 뭐랄까 주식을 10년 정도 하면서 나름대로 주식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주식을 좀 투자를 한다던가 그런 노하우를 잘 익힌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번다면 그 돈으로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성경을 좀 알고 또 신학도 공부해본 입장으로서 주식이라는 게 불로소득인데 이걸로 돈을 벌어도 되나?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네,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항상 10년 동안 해오면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작년에는 이제 좀 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고 돈도 없었고 이제 그러고 있었고요. 예, 지금도 물론 돈은 별로 없는데요.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글쎄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 다음에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불려가지고 예, 어쨌든 은행은 돈놀이를 하는 어쨌든 공적 기관 아닙니까? 예, 사적 기관이기도 한 사적 뭐 기업이기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 주식을 해오다 보니까 어쨌든 우량한 기업 혹은 어느 정도 기간을 돈을 넣어두면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약간은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은행에다 맡겨두면 1년에 고이율인 경우, 이율이 좀 높은 경우가 한 3%? 예, 한 3% 정도 되겠죠? 예, 요즘 금리로 볼 때요. 예. 그리고 그것조차도 안 하고 이제 고이율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매매 통장으로 놨을 때는 한 1년 연이율이 1% 됩니까? 1.5% 됩니까? 예. 그 정도니까요.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우리 최저임금 뭐 얘기로 이제 한창 말들 많았는데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죠. 지난 10년, 20년간을 살펴봤을 때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돈은 묵혀두면 똥낸다. 뭐 어쨌든 이게 되게 꼭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예, 맞다 그르다 생각할 수 뭐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아무튼 간에 저는 뭐 여러 가지 크리스찬으로서 주식을 해도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약간 저 자신이 신학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참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다른 건 없었고요. 처음에는 29살 때 신학을 공부하는 연장선상에서 경제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경제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나에게 돈이 생겼을 때 사회복지라던가 그 외에 그 경제 효용의 가치를 잘 활용해가지고 부의 재분배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좀 이해를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그걸 이해하려면 사회복지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1차적인 일단 공부의 연구 방법상으로 저는 경제를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서적도 막 공부를 찾아서 해보고 읽어보고 그랬는데, 경제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원리의 가장 핵심은 주식 회사에 있더라고요. 네. 그게 상장 회사든지 비상장 회사든지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경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회사를 모르면 안 되는구나. 주식 회사를 안다는 것은 알려면 그걸 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법학을 공부할 때 법학을 가장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국가 시험을 보면 되겠구나 싶어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그랬었죠. 한 3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학이 무엇인지를 사법시험하고 법학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사법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법의 법조문이라던가 판례라던가 그 법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던가 그런 걸 좀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법학을 어쨌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방송통신대학도 법학과를 졸업하게 됐었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주식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경제를 좀 빠르고 좀 잘 공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주식도 알아야 되겠구나. 크리스찬으로서 주식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주식 관련된 책들도 막 사서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욕심을 안 부리고 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욕심도 생겨서 막 작전주들, 세력주들, 테마주들 막 그런 거 건드려서 쫄딱 망하고를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주식 3년차 정도 될 때까지의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식 쪽은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기간이 또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한번 약간 미련이 남았는데 뭐였냐면은, 나는 주식을 일단 쳐다보지 않게 되면서, 근데 나는 뭐든지 좀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거든요. 뭘 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접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서 끝까지 다 해본 다음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땐 접어요. 그런데 난 과연 최선을 다해봤는가 했을 때 최선을 다해보진 않았더라고요. 다만 몇 번 망해봤기 때문에 주식 쪽은 아니구나.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왜 뭐가 잘못됐나 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봤죠. 내 자신이 뭐가 문제였는지 막 살펴봤죠. 그리고 그 문제점들 진단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개선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주식을 하면서 되게 등한히 여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등한히 여기는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쳐다보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영역이었던 건데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그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들을 다 꼼꼼히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2년 정도 열심히 하던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로부터 한 5년차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종목 괜찮다 했으면은 그걸 한 6개월이든 관심 종목에 쭉 넣어놓고 6개월이든 1년 정도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그 종목이 가는지. 그걸 이제 한 200종목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쭉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흐름이 맞나 안 맞나 뭐 그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예. 뭐 계속 검토를 했죠. 예. 내가 생각한 이 방식으로 이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 상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근거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가면서 틀리면 틀렸네.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 확인해 가면서요. 예.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3년 차까지는 되게 열심히 처음에 1년 6개월 동안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공부 자체도 일단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막 무대뽀로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알아보고 연구하고 이게 맞나 확인해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3년 차까지는 어쨌든 무시했던 영역이 이제 차트라는 영역이었는데 예. 그 차트를 무시하지 않고 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맞나 확인해보는 과정들을 예,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뭐 65% 적중률이 그 적중률이라는 게 뭐 6개월 동안 뭐 한 20% 올랐다 30% 올랐다 50% 올랐다 1년 동안 뭐 수익 구간 얼마만큼 주는 기간이 있다더라 뭐 그런 걸 통계를 냈을 때 예, 65% 초반에 처음에 6개월 동안은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한 75% 올라가고 그 다음 6개월 때는 또 한 80%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차 되니까 적중률이 한 8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3년차 정도 됐을 때가 이제 한 9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더 확인을 해보니까 주식이 대상승하는 기간 때 내가 그걸 검토했을 때는 90%였던 것이고 예, 대하락 기간 혹은 횡보 기간 막 주식에는 어쨌든 이 전체 시장 세계에는 전체 이 경제 시장 쪽에는 어떤 흐름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상승장도 있고 대하락장도 있고 뭐 막 그런데요. 예. 대상승장일 때는 90% 적중률에 있었던 것이고 대하락장일 때는 막 65% 70%까지 떨어지는 것이고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오면서 나름 주식에 대해서는 난 좀 잘 알아 라고 할 만한 것까지 올 때까지가 대략 한 8, 9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차 정도 8년 정도 7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난 좀 주식 잘 아는 것 같아 라는 이제 어떤 약간 나 스스로의 자부심 같은 거가 좀 생겼던 것 같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8년 9년 10년 차 때 뭐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알 텐데 뭐 네이버 게시판 그리고 팍스넷 뭐 그런 이제 증권 게시판 쪽에다가 이제 종목 추천해가지고 예 저는 뭐 길게 쓰지 않고 가격만 내가 생각하는 이 가격대 이거 사서 뭐 얼마 정도 보면은 뭐 괜찮을 거다 뭐 그런 것들 짤막하게 글 남겨놓고 나중에 제가 통계로 활용하려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또 3년 정도 가졌었죠. 예, 그러면서 나 주식 좀 잘 아는 것 같네 라는 걸 제 스스로도 좀 많이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주식 10년 되는 동안 봤었던 차트가 한 100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정말 예, 수십만 개는 넘고요. 일단 100만 번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개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100만 번 차트 자체를 본 거를 100만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랬어요. 근데도 주식은 어렵고 어려운 거다라는 걸 예, 많이 느꼈었죠.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좀 뭐랄까요 예, 하나님께서 뭔가 불로소득으로 나에게 돈 벌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뭔가 신호를 좀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 뭐 작년에 돈도 없고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주식하다 돈 날려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예, 멈췄었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 5년차까지는 많이 망했었어요. 한 5번 정도 망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3년차 거 정도까지 한 3번 망했다면은
주식을 좀 잘 알고 테스트 그걸 막 검증하고 막 하는 과정 중에서도 2번 정도 더 망했었고 그랬었어요. 주식 5년차 때까지 그래서 총 한 5번 정도 말아먹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제 주머니 사정으로 딱 비춰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년차 이후부터는 거의 손실은 잘 안 봤어요. 예, 총 봤을 때는 총 기간적으로 봤어요. 손실 잘 안 보고 수익 볼 때도 있고. 근데 수익 많이 봤다가 나중에 또 방심하고서 막 뭐 시장한테 대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대든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세력주, 작전주, 그 주포들과의 싸움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대들다가 깨지고 뭐 그래서 막 그랬었죠. 어쨌든 그래서 총 뭐 5년차 이후부터는 그렇게 손실은 별로 안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막 많이 봤느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뭐 제 주식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뭐 그 얘기하다가 잠깐 제가 어떻게 주식을 해왔는지 그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차트를 한 100만 번 정도 봤다 그랬잖아요. 주식 차트. 예. 차트는 많이 봐도 이제 주식을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리 많이 봐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신만의 똥꼬집 같은 근거 없는 예, 어떤 근거 없는 똥꼬집적인 이상한 논리만 만들지 않는다면 차트는 아무리 많이 봐도 나쁘지 않고요. 보면서 이제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차트 공부는 뭐 주식을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면 좋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아마 주식 방송이나 주식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것 중에 처음에 주식 개론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늘 그 강사들이 하는 얘기 있죠. 근데 그건 정말 변치 않는 것 같은데 심리 잘 다스려야 된다. 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예.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할 때는 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투기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투기적인 마인드로 주식을 접하고 있고 매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아닙니다. 투기적인 마인드란 뭐냐면 한탕 크게 먹자주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작전을 펼치는 그들 세력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죠. 범죄 집단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투기적인 마인드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돈은 벌겠죠. 근데 나중에 금융감독원이라던가 이제 금융감독기관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그쪽한테 걸리면 예 이제 뭐 다 감옥 가겠죠. 그러니까 뭐 전문가로 한다면 이제 적어도 작전을 하지 않고 세력 돈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시장의 흐름 속에 예, 주가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서 아 이렇게 갈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그 흐름에 맡겨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일 텐데 아울러서 예측도 중요하지만 대응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예, 주식에선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응이다라는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예, 대응도 잘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딱 놔두면 예측을 했다가도 딱 예, 대응을 잘할 수 있어야 되죠. 대응을 잘한다는 건 물량을 다 빼고 매매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매매하지 말고 매매할 수 있을 때는 매매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살펴가지고 자기 마인드가 투기적인 마인드로 예, 조급해질 때, 막 다급해질 때 그럴 때도 자기 마인드를 잘 관리를 해서 예, 매매를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일 것 같아요. 주가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렇지만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는 이런 흐름, 이런 위치,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종목들, 이런 업황군에 있는 것들, 혹은 이런 세력이나 이런 작전을 하는 애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몰래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뭐 전문가겠죠.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과연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고 할 때도 저는 그렇게 나설 엄두를 못 냈어요. 주식을 알고 안다면, 주식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은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주식의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세력이나 작전을 펼치는 사람들,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주가를 움직이면서 수익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손실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 생각했던 약간 마인드 중에 하나는 그런 세력들, 작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것에 그냥 나는 그냥 걔네들이 움직일 때 딱 그거 흐름 보고서 나도 그 안에 딱 앉아있어 수익 보고 나오자. 그리고 개미들한테 내가 돈이 나중에 많아져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나랑 같은 본래 개미들, 나랑 같은 일반 서민들.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물론 서민들도 있지만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우얏든 그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 일반 소액 주주들, 소액 개미 주주들, 그들한테는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늘 주식을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고, 매매할 때도 늘 그런 마인드를 좀 했어요. 제가 돈은 별로 없지만, 애초에 제가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모르겠어요.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요, 뭐 그래요. 얘기를 하려면 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냥 되게 간단한 것들만 좀 일단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론적인 부분들, 주식을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뭐라 그럴까요? 주식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방법론대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주식 박사가 되면은 그 주식 박사들이 다 수익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되게 웃긴 거는,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한 사람이 100명이 전부다라고 쳤을 때, 그 100명의 사람이 다 주식 박사라고 쳤을 때 그 100명의 사람들은 다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그게 제로섬의 원리예요. 결국은 돈을 벌어가는 사람 되게 극소수라는 거죠. 정말 극소수. 100명 중에서 1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0명 중에서 1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확률도 안 된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성공이라는 기준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뭐 돈을 1,000,000원, 한 달에 돈을 1억씩 뭐 돈을 번다고 쳐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오후 장 맞을 때까지 주식 차트 앞에서만 계속 살아야 돼요. 뉴스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장 마치고 나서도 계속 그 다음 또 다른 정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루 왼종일 거의 18시간씩 주식 공부에만 매진을 하면서, 그걸 20년, 30년, 그리고 노후가 돼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돈을 뭐 몇십억을 벌고 몇백억을 벌었다 한들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대가라는 거는 주식에 좀 신경을 덜 쓰더라도 돈 넣어놓고 은행보다는 높은 이율로, 은행이 3%인가요? 막 고이율이? 많아봐야? 그러면은 1년에
글쎄요, 워렌 버핏이 25% 수익 낸다고 하니까 그래요. 1년에 25% 이상 네, 1년에 25% 정도 이상 수익 내면서 뭐 많이 낼 수 있으면 100%까지 내면서 총액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소유한 그 현금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요. 그 현금 자산을 운영했을 때 저는 제 기준으로는 한 3개월에 10%?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한 50%? 예. 50% 그래요. 많이 벌면 50%. 넉넉잡게 그래요. 워렌 버핏보다 좀 겸손하게 해서 20% 정도. 20%에서 많게는 한 50%. 진짜 뭐 좋은 때는 1년에 100%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상승장이라고 하는 그 흐름과 맞물려서 그 흐름 속에서도 종목 발굴을 잘 하고 뭐 그래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그 주식 종목 연구하고 막 차트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한 달에 한 2, 3일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막 열심히 연구해서 그래 이런 종목들 쭉 뽑아놓은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 오고 이런 종목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간다면 아 이때는 돈을 좀 넣어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한 3개월씩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수익 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1년에 뭐 25%에서 50%에서 막 100%까지 수익 나거든요. 예. 그렇게를 좀 자기의 자산과 자기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전 그런 사람들이 대부 아닐까요? 대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 은둔형 전문가, 그리고 예, 알려지지 않은 대가들은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주식 매매를 저는 제가 본래 하고 싶은 것들은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유익한 지식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제 어떤 삶의 어떤 꿈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거든요. 살아간다면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좋은 생각과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 선한 영향력. 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소중하고 귀한 어떤 가치들, 그런 것들, 혹은 진리라고 표현되는 어떤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삶, 말로써, 글로써, 지식으로써. 저는 그걸 바래요. 돈이 있다면 돈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돈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별로가 없거든요. 내가 200조가 있다 한들 그 200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돈 나눠준다고 치면 몇 명한테나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못 나눠줘요. 다만 200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좀 바라고 소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나에게 워렌 버핏처럼 200조가 있다면 난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2,000 종목들 가운데 2,000개 상장 기업들 가운데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2,000개 중에 10%가 안 될걸요? 아마?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000개의 종목 중에서 1조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200기업이 안 돼요. 예. 아마 대충 어림잡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뭐 검토해보면 딱 나오는데 대충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1800개 정도의 기업들은 시가총액 1조가 안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을 200종만 했으면 인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인수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한 200개 정도의 기업만 인수를 해가지고 그 기업들에게 그 기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복지적인 기업들을 양성을 해내고 대주주로서 CEO들한테 어떤
서민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넣는 거죠. 예, 그 사회와 어떤 경제, 복지 그런 것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 그런 워렌 버핏 그런 200조를 가진 그런 주식의 달인으로서 커가길 약간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거는. 네. 예, 진작에 포기했고요. 다만 이제 왜냐면 일단 200조가 뭐 쉬운 얘기도 아니고 200조까지 일단 만약에 진짜 주식으로 대성해서 내가 200조를 번다 하는데 그 나이 때쯤 됐을 때가 막 70세 막 넘을 것 같은데 그 200조를 가지고 70세부터 뭘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돈은 막 주식 앞에 가지고 막 돈 버는 거에만 막 돈 버는 거에만 막 몰입해가지고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글일 수도 있겠다, 지식일 수도 있겠다,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식 쪽에 대해서는 좀 많이 뭐랄까요? 신경을 좀 덜 쓰게 됐다 그럴까요? 그리고 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달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시간, 비용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좋은 책을 더 읽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어떤 복음의 가치들이 있거든요. 진리의 가치들. 그것들을 잘 전하고 나누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꿈심는 농부님, 당신이 10년 동안 공부했던 주식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풀으십시오 라고 혹시라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주식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요. 저도 이제 주식 관련된 책을 한 50권도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또 주식의 역사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읽어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식계에서 미국을 거쳐가지고 왔었던 주식의 대가들이 거쳐왔었던 그 하나의 수순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노하우라고 했던 것들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노하우가 안 돼요. 노하우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원리와 이런 이치를 가지고 이런 타이밍에서 이런 종목을 좋다 보는데 이게 그 원리에 대해서 다 근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순간 그때는 그게 원리나 노하우가 안 되게 되는 거야. 되게 웃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과 관련해서 책도 막 쓰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나름대로 깨달은 게 많았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 자신에 대해서 난 주식 전문가로서도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라고 자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네. 언젠가 지인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창 주식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을 때 난 주식 관련된 책 쓰면 한 5권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진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생각했을 때 당장은 도움 될 거예요. 그때 읽고 나서 그 책은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자신의 것으로 딱 잘 소화한 다음에 매매를 한다면 당장에 6개월, 1년 동안은 괜찮겠죠?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만약에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책은 쓰레기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게 제로섬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오늘은 지금 방송 이걸 켜고 녹화를 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는 되게 간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를 그냥 간단한 것들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덩그러니 올려놓자니 제가 뭐 해가지고 그냥 제가 주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렸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올려드린다면은 주식을 연구하는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그냥 아마 그런 부분들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많이 못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한 주식 3년차 이후로 제가 열심히 뭔가를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 주식 차트를 열심히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연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000종목씩을 매일 연구를 했던 거죠. 2000종목. 네. 차트를요 2000종목을 막 보는 거야. 일봉 보고, 일봉 차트 보고, 주봉 차트 보고, 분봉 차트 보고, 월봉 차트 보고, 네. 선물 차트 보고, 막 그런 거. 파생 차트 보고. 그런 것들을 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2000종목 검토하려고 하던 참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무지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이 종목 좋다더라 막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고 기왕에 주식 공부할 거면은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많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이게.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좀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이 심정. 10년을 연구했어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들은 많지만 누구와도 얘기를 나눌 수는 없는 이 심정.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이 주식에 대한 거리끼는 마음이라던가 아직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이론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평신도 신학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주식 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려고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여전히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주식 가지고 막 밥 벌어먹고 막 전업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할 것은 따로 있다 하는 게 저에게 주신 어떤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봤기 때문에 주식을 한동안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넘은 것 같네요 이제. 작년은 3, 4월부터니까 지금이 3월이니까요 1년 동안 거의 주식을 안 했으니까요. 매매를 안 했죠. 일단은 매매도 안 했고 관심도 별로 안 가졌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작년 2017년 1월 23일, 1월 24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3월 8일, 4월 25일, 5월 15일, 5월 22일. 요때까지 제가 종목종 2000종목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네이버 증권 게시판 있어요. 종목 게시판에다가 제가 나름의 생각하는 가격들을 메모 살짝 하면서 종목 추천을 그냥 뭐 종목 추천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대에 사도 될 만한 가격들을 메모해놨던 게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입니다. 그때까진 검토를 했었네요. 5월 22일까지는 매매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다만 그랬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2000종목을 가끔씩 또 검토하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씩 2000종목을 검토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그리고 뭐 약간 괜찮은 기업들 있으면은 돈 100만원 정도라도 넣어놓고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씩 뭐 묵혀둘 수 있다면 그렇게 묵혀두려고요. 다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얘기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식 이야기를 조금씩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 주식 얘기를 해볼게요 했다고 해서 주식은 막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주식을 열심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 매매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주식을 진짜로 전문적으로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제가 대충 한다고 하는 이 정도의 노력만큼은 기울이시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것보다 한 5배에서 10배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 통계를 내봐야죠. 본인이 연구한 성과에 대해서 나는 이런 종목들을 이런 시기에 이 정도 가격대에 사면은 얼마 정도 오를 거라는 그것을 전망을 내놓고 자기 스스로한테, 그리고 그걸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 통계가 90% 이상 될 때까지는 주식하면 매매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앞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고요. 별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2,000 종목 검토한다. 2,000 종목을 이런 식으로 검토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뭐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들만 하십시오.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지요.